실전 체크 테스트 1회 공중분고나 결혼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51번을 풀기 위해서 45쪽을 펴볼게요. 44쪽을 펴시면 감수성과 면역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면역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눠지고요. 선천 면역은 어떤 인체 면역에도 일체 접촉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면역 반응을 말하고요. 후천 면역은 이물질에 대하여 선천 면역이 없는 경우 인위적으로 적응시켜서 후천적으로 면역을 형성하게 만드는 걸 말하고요. 후천 면역도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능동 면역은 병원체 자체 분비되는 독소에 의해서 체내 조직 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면역을 말하고요. 이 중에서도 자연능동 면역과 인공능동 면역으로 나눠지고요. 자연능동 면역은 홍역을 이론을 얻게 되는 면역처럼 이렇게 감염병에 전염되어서 생기는 면역으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불안성 감염 때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인공능동 면역은요, 이렇게 톡소이드나 백신처럼 인공적으로 항원을 투여해서 면역체를 얻는 방법을 말하고요. 수동 면역은 이미 형성된 면역원을 체내에 주입하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도 자연 수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연 수동 면역은 태아가 모태의 태반을 통해서 항체를 받거나 생후에 모유에서 항체를 받는 방법을 말하고, 인공 수동 면역은 혈청이나 감마 글로부린, 항독소 이런 항체를 통해서 이런 주사를 맞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제를 다시 접근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면은 모유수유가 나오고요. 모유수유를 권하면서 모유를 먹는 아이에 이런 분유 먹는 아이보다 낫다고 교육하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면역이 형성됨을 강조하는 것은 뭐죠?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볼게요. 27쪽을 볼게요. 자, 넘기시면 변화 단계 이론에 따른 금연 절주 프로그램에 나와 있고요. 단계는 계획 이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계획 이전 단계를 볼게요. 계획 이전 단계는 변화의 의도가 전혀 없는 단계로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아 향후 6개월 이내에 행동 변화와 의도가 없는 단계이고요. 즉, 담배나 술을 아직 끊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주요 제공 메시지는 인지 유도가 되고요. 흡연 음주 유해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금연 절주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단계죠. 넘겨보면은 계획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생각해 보지만 당장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단계고,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6개월 이내에 행위 변화를 실행할 의도가 있는 담배나 술이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시지 않을 것을 대해서 자가 진단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주요 제공 메시지는 인지 유도로서 자신의 흡연, 음주 행위를 관찰하고 인식해 준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준비 단계는 구체적인 금연 절주 날짜를 검토하고 예정일을 한 달 이내로 생각하고 있는 단계로, 주요 메시지는 행동 실천 교육이고요. 즉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여기에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말하고요. 행동 단계는 금연 절주로 돌입하는 과정으로 금연 절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로서 주요 제공 메시지는 중재고요. 즉 흡연 음주 욕구와 금단근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단계이고요. 마지막 유지 단계, 적어도 6개월 이상 금연 절주를 계속하고 있는 단계로서 주요 제공 메시지는 지지로고요. 금연 절주를 시도했다가 다시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준비할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금융 프로그램의 단계는 계획 이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계획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뭘까요? 답은 유해성을 강조하는 거죠. 53번 페이지 64쪽으로 볼게요. 페이지 63쪽 피시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는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장 흔하며 혈액, 수혈, 약물 남용자의 주사기 공동 사용, 정액, 질분비물, 모유 이런 등으로 전파가 되고요. 사망 원인은 카리니페령, 카포지 6종이 되고요. 진단은 HIV 형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효소 면역 흡착법 엘리자 효소 면역과 웨스턴 블롯이 있고요. 예방을 볼게요. 에이즈 환자, 남성 동성 연애자, 마약 중독자, 성적 접촉을 피하고요. 성행위 시 콘돔을 사용하고요. 에이즈 환자나 항체 보유자와 함께 생활 시 면도기 칫솔을 같이 쓰지 말고 이들의 혈액이 묻은 물건은 모두 소각할 것.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 대한 항체 검사 실시. 주사기나 주사바늘, 침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할 것. 문제 볼게요. 자, 행동 지침으로 옳은 거. 1번 HIV 의심되는 사람과 성적 접촉 금지. 에이즈 감염자와 성적 접촉 피할 것. 자신이 에이즈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헌혈을 하지 않고요. 환자의 가래침 콧물과 접촉 상관없고요. 연관이 없고요. 에이즈 감염자와 화장실, 세면기, 욕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같이 안 쓴다 했죠. 54번 페이지 2회 4쪽을 빌게요. 제일 위에 팁 2에 보시면 지역사회 기본 단위, 가족은 지역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또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단위이기도 하다. 문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은 양질의 사업이어야 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기본 단위로 옳은 것은 가족이죠. 페이지 210쪽 볼게요. 자, 그러기 전에 209쪽을 빌게요. 지역사회 간호 사업 시 고려할 사항을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 사업 시 고려할 사항.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인구의 특성, 질병의 범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 조건 등을 필수적으로 파악하시고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에는 조출생률, 조사망률, 모아비, 영아사망률이 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감염병 환자는 다른 질병보다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선병 환자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격상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며 접촉자 발견에 힘쓴다. 지역사회에서 결핵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결핵관리 사업이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적 감염병으로 유병률이 높고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널리 만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간호 사업이 실패하는 주 요인은 그 지역의 사회 풍습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회문화적 조사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서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기초를 두고 결정하고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준 측정 시 질병의 이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건강 문제를 알 수 있는 방법.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요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 주민의 요구이며 지역사회는 유전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보건의료 전달체계, 의료기관의 수와 분포, 주민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주죠. 문제 볼게요.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실패 원인은 뭘까요? 사회보습에 대한 인식 부족. 자, 206쪽 볼게요. 제일 위에 팁. 지역사회 대상의 서패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좋은 유대관계가 필수적이며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문제,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담당 지역 내의 모든 주민. 자, 페이지 잘못됐거든요. 자, 249쪽 볼게요. 전염을 고려한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볼게요. 자, 순서는 신생아 미수가, 임산부, 환경적 아동, 활동기 아동, 선병 환자, 결핵 환자. 다시 한번 신생아 미수가, 임산부, 한년적 아동, 학동기 아동, 선병 환자, 결핵 환자 이 순이고요. 가정 방문 시 전사 인부를 전염성 환자보다 빨리 방문 이유는 전염 방지를 위해서고요. 문제 볼게요. 지역사회 현장에서 간호 방문을 계획할 때 대상자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조금 응용이 됐지만 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미수가 당뇨 임산부, 폐렴 아동, 폐결의 성인 되겠죠. 페이지 247쪽 볼게요. 가정방문,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방문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살림이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간호대상자에게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가정방문. 자, 31쪽 볼게요. 질병의 예방에서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나눠져 있고요. 1차적 예방 볼게요. 1차적 예방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변화함에 따라 건강한 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많이 발생하더라도 질병 발생 정도를 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1차적 예방 활동에는 예방접종, 선정간호, 건강유지, 질병예방, 건강증진, 보건교육, 환경위생 개선, 개인 청결 유지 등이 있고요. 2차적 예방은요. 질병의 초기, 즉 조기 질환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을 초기에 차단하여 원래의 건강 상태를 되찾도록 하는 조치이고요. 건강검진이나 집단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즉 초기 당뇨병 환자들의 철저한 식이요법 이런 것이 2차적 예방에 해당되고요. 3차 예방은 질병 발견과 치료 후 남는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와 기능을 회복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요. 하나, 두 번째 내려가서 당뇨병에서 혈당제를 관리함으로써 합병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질병이나 다른 원치 않은 상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다. 자, 문제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1차적 예방으로 옳은 것. 답은 비만증 예방. 페이지 32쪽을 넘길게요. 최근 치료보다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이 강조되는 이유. 건강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증대,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했기 때문, 질병의 만성 퇴행성 질환 및 난치병이 증가했기 때문. 문제 볼게요. 자, 제 끝에 질문. 치료보다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이 강조되는 이유.
만성 퇴행성 질환의 질환, 의료비의 평준화가 아니라 증가를 막기 위해서고 전염성이 아니고 비전염성 질환을 증가를 하는 거죠. 61번의 문제 풀기 위해서 167쪽 펴볼게요. 피임 방법이 효과 중에서 영구적 피임법과 일시적 피임법으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영구적 피임법 볼게요. 정강절제술은 정관부위를 절단하여 고안에서 만든 정자의 통로를 폐쇄시켜 정자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서 영구적으로 피임을 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난관결핍술, 여성의 난층 난관을 절단 또는 폐쇄시켜서 난자와 정자가 난관에서 수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인 피임 방법이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여성피임법 중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를 대상으로 수술의 방법을 통하여 영구히 임신할 수 없게 하는 영구적 피임법은 정관절제술과 난관결핍술이 있었죠. 그러면 답은 1번 되겠죠. 페이지 168쪽 볼게요. 자, 일시적인 피임법 중에서 경구피임약이 있는데요. 자, 경구피임약. 난소에서 나오는 환생 호르몬과 난포 호르몬의 혼합제 제제를 복용함으로써 배란작용을 억제하고 자궁 경관의 점의 점도를 높여 정자가 유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임을 하는 방법으로 월경량이 감소하고 월경통이 없어지며 월경 전 긴장 증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월경 주기에 맞춘 28점짜리와 21점짜리가 있는데 28점짜리에는 노란색의 영양제가 7종이 포함되어 있다. 월경 시작 첫날부터 백색의 약을 하나씩 매일 일정한 시간에 21일간 복용하면 28점 경우 매일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그 다음부터 7일간 노란색 영양제를 추가하고 복용하고 21점짜리 경우에는 7일간 쉬는 후 다시 반복하는 거죠. 문제 볼게요. 경구피임약 28점 복용 시 21점 플러스 7점을 먹는데 왜 7점 복용하는지 이유. 매일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그 다음에 257쪽 볼게요. 자, 257쪽을 펴시면 바로 이거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찾아보니까요. 몇 쪽이냐면 260 쪽에 보시면 팁에 보면 지역사회 간호사업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속에 번호들 사이에 보니까 간단하게 조금씩 키워드가 나와 있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대상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참여 인력이 모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사업을 수행한다. 목표 설정, 간호 방법, 수단 선택, 수행 계획, 평가 계획을 포함한다. 수행 계획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요. 이성적인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기술적 타당성이 만족된다. 그리고요. 지역사회 본 내용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계획하기 전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보면 여기에서도 키워드가 조금씩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계획하기 전 반드시 고려할 사항,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 파악, 국가보건정책 및 관련 법규, 지원주민 건강에 대한 태도, 이용 가능한 시설의 위치, 목표 기준 및 적절한 예산 범위, 지역사회 자원 및 환경, 간호 집단의 우선순위 결정, 부서별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 인구 특성, 질병의 범위 양상, 소득 인력 및 사업기관, 인적 자원의 고려, 의료기관의 이용도, 지역사회 인구와 건강상태, 사업의 목적 설정,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지침 및 기준, 건강유지상 필요한 환경 및 습관적인 태도,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활동 범위 결정. 문제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소유 인력, 의사범위, 관리 법규, 사업 기간,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89쪽을 볼게요. 팁의 제일 위에 보시면 선병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선병은 매개물 없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며 접촉자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선병 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에게 가장 강조해야 할 사항은 꾸준한 치료를 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부부 중 한 사람 감염 시 함께 치료한다. 자, 문제. 매개물 없이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며 접촉자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려운 전염성 질환은 선병. 자, 그 다음에 복규책을 볼게요. 자, 페이지 안 나왔는데요. 자, 페이지 34번을 페이지 116쪽을 펴시면 되세요. 자, 혈액관리법. 먼저 정의 쪽에서 볼게요. 혈액관리법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혈액, 인체에서 세혈한 혈금이 혈장을 말한다. 혈액관리 업무,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체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문제. 혈액관리법에서 정하는 혈액관리 업무는 체혈, 검사, 제조, 보존이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페이지 72쪽을 볼게요.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에서 가하나 국가계획의 수립에서 가하나 다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 방역, 치료,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가 연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관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의 조기 퇴원 및 사회적응,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과 지원, 정신질환자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재해가 사회자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죠. 자, 문제 볼게요. 자,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성별, 생애별, 정신질환자 법적 권리 보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정신질환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이죠. 그 나머지는 답이 되겠죠. 자, 105쪽을 펴볼게요. 보건사업계획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볼게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 부속농도 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인사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구강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장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아니할 수 있다. 자, 나쪽에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련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자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자, 문제를 볼게요.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시고요.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고요. 목적어가 틀렸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학교사업장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구강보험 사업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페이지 18쪽을 볼게요. 자, 범위에 대한 기간을 연장 보존할 수 있는 연수가 나오고요. 자, 다르게 볼게요. 먼저 진료기록부와 소수기록부는 10년이죠. 그 다음에 5년짜리는 환자 명부,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가록기록부, 조상기록부 이런 것들이 5년이고요. 진단서 부본, 진단 이런 것들은 3년이고요. 나머지 처방전은 2년이 되겠죠. 자, 외우는 방법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그 다음에 처방전은 2년, 그 다음에 진단서는 3년. 이것만 외우고요. 나머지는 다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문제. 간호기록부 보존기간은 옳은 거 5년이라 했죠. 그 다음에 44쪽으로 볼게요. 감염병의 종류가 남아 있고요. 자, 저희 학원에서는 외우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1급 같은 경우는요. 다 안 외우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위주로에 된 감염병만 골라서 앞글자를 따서 했거든요. 자, 적고 싶은 사람은 적어볼게요. 에두페탄 중신디, 에두페탄 중신디, 에볼라, 두창, 패스트, 탄저,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중동호흡기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에두페탄 중신디, 에볼라, 두창, 패스트, 탄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머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감염병이라 그거는 빼고 중요한 감염병만 알고 잘 땄고요. 2급에서는요.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번 제가 그 외우는 그 앞글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수홍이가 한성과와 결혼해서 콜라 먹고 장폐색 왔어. 배풍폴 A2 유색. 다시 수홍이가 한성과와 결혼해서 콜라 먹고 장폐색 왔어. 배풍폴 A2 유색. 자, 풀어볼게요. 수두, 홍역, 한센병. 저도 찾고 있는데 힘드네요. 성이 어디죠? 성호열 찾아내요. 그 다음에 결핵, 그 다음에 콜레라, 장티푸스, 폐렴, 구균, 감염증. 셋. 네, 되고요. 백, 백일백, 풍진, 폴리오, A형 간염, E형 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세균성 이질. 다시 수홍이가 한성가와 결혼해서 콜라 먹고 장폐색 봤어. 장풍폴 A2 유색. 수두 홍영 한센병 성우열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폐렴 고균 감염증 백일의 풍진 폴리오 A형 간염, E형 감염, 유행성 이하선염, 세균성 이질. 아, 힘드네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자, 1급은요. 발생 또는 유해 신고하면 즉시 신고하고 음악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함으로써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감염병이고요. 2급은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고요. 3급은요. 간단하게 볼게요.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걸 말하고요. 4급은요. 그 외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죠. 69번 문제 볼게요. 2급 감염병이 옳은 거. 바로 남아있죠. 수홍이가 나오는 홍역. 그 다음에 102쪽을 펴볼게요.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에서 자 우리는 시도 볼게요. 4번 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1을 보조하는 거죠. 국가는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2번을 봐야 되겠네요. 네. 자, 2번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자, 이런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한대요. 결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결핵 집단 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 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이런 것들은 누가 부담한다? 시도가 부담한다. 자, 문제 볼게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으로 옳은 것. 답은 결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 관리에 드는 경비. 자, 나머지
결핵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결핵 예방 홍보 등 경비, 결핵 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결핵 통계 사업의 경비는요, 국가가 부담하죠. 여기까지 공중보거랑 제1회 문제풀이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실기편으로 돌아올게요.